자, 보시면 제가 여기에 요런 사이트가 그냥 간단하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요런 사이트 보시면 지금 얘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사이트를 만들 때 얘가 메뉴가 어때요? 너무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 몰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에 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웹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만들 때 보통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풀페이지 형식으로 만드는 웹사이트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만약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는데 그 웹사이트 전체 화면에서 어떤 내용들을 중앙에 몰려놓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형태의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풀페이지 형식으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일단은 이런 형태를 띠는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거의 여러분들 보는 웹사이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들어간다 해도 네이버도 지금 보면 어때요? 너무 넓게 퍼져 있나요? 넓게 퍼져 있으면 이제 요런 세 개 버튼 자리가 여기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컨버스라는 쇼핑몰 홈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무신사 말고 컨버스. 자, 얘도 보면 지금 어때요? 너무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갇혀 있죠. 갇혀 있는 상태에서 중앙에 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웹사이트들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또 들어가 보면 뭐 이렇게 한 줄 그어져 있는 거 빼고 내용이 어때요? 중앙에 몰려 있죠. 그렇죠? 그런 식의 웹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형태로 만든 거고, 그래서 얘가 너무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제가 메뉴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딱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몇 개야? 7개죠? 7개가 딱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형태를 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메뉴를 이런 식으로 만들진 않지만 어쨌든 요 사이에 바들 보이죠? 파이프 기호 비슷하게 생긴 요 녀석들이 딱 일정하게 그 비율을 유지한 상태로 나와 있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너비를 줘가지고 맞출 수 있지만 우리가 요런 식의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자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 코드펜을 하나만 열게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여기다가 얘를 섹션이라 해보겠습니다. 섹션이라 해보고 이름을 섹션 1이라고 그냥 써보겠습니다. 섹션 1.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div 한 다음에 con이라는 걸 써볼 건데, 이 con이라는 건 뭐냐면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의 의미가 뭐예요? 뭔가를 묶을 때, 그죠? 묶을 때 사용하는 속성이잖아요. 그죠? 컨테이너라 해도 되고, 뭐 랩이라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저는 요거를 컨테이너라고 할 거예요. 컨테이너. 왜냐면 이 녀석은 지금 너비가 어떻다고요? 너무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딱 깔끔하게 갇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로렘을 한번 줘볼게요. 로렘. 자, 로렘을 주고, 그 다음에 섹션 1에 그 다음에 컨테이너한테 한번 보더 좀 줘볼게요. 보더 10픽셀 솔리드 레드. 근데 지금 보면 얘가 어때요? 자, 여기 레이아웃을 좀 바꿔볼게요. 당연히 얘가 div이기 때문에 너무 넓게 퍼지죠. 그쵸? 너무 넓게 퍼지잖아요. 그쵸?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너무 넓게 퍼지는데 이게 별로 좋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바디를, 자, 마진 0 줘야지만 얘가 뭐가 돼요? 이게 이렇게 해야지만 노멀라이즈가 되죠. 그죠? 바디에 노멀라이즈를 일단 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 컨테이너한테 뭘 줘볼 거냐면 너비를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요 컨테이너만 따로 떼가지고 너비를 한번 줘볼 건데, 너비를 한 1200픽셀을 해볼게요. 1200픽셀. 자, 1200픽셀 주니까 당연히 너비는 줄어들었죠. 근데 너비가 줄긴 했지만 얘가 지금 어때요? 왼쪽으로 지금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원래 이 녀석의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녀석이 가운데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div는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블럭이죠. 그러면 여러분 블럭 요소를 가운데로 정렬하는 거 뭐예요? 마진, 레프트, 오토. 그 다음에 마진,
라이트 오토 배웠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얘를 가운데로 이렇게 정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얘를 가운데로 정렬을 해야지 얘가 웹사이트가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가 어느 정도 갇혀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div들을 좀 만들어 볼게요. div를 우리가 7개니까 네, 7개로 해봅시다. 7개. 자, 그 다음에 저는 요 컨테이너한테 일단 임시라고 해가지고 높이를 좀 줘볼게요. 임시라 해가지고 높이를 한 1000픽셀 정도 줘보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진이 아니라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AF 이렇게 줘볼게요. 그러면 얘네가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컨테이너에 있는 div들을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 섹션 1의 컨테이너에 있는 div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잖아요. 얘네들. 그죠? 지금 뭐 내용은 지금 없지만 어쨌든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저는 높이를 20픽셀이라고 줘볼게요. 20픽셀.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보더를 솔리드 레드라고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얘네가 div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요?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밑으로. 지금 얘네가 7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를 그러면 한 줄로 나오게 하려면 얘한테 뭘 주면 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라인 블록 주게 되면 당연히 너비가 최소 축소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얘네가 한 줄에 7개씩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비 값을 칼큘레이터 써가지고 100% 나누기 7 하면 얘가 깔끔하게 너비를 7개씩 가져가겠는데 왜 이렇게 나온다? 자, 지금 우리가 div를 뭘로 바꿨어요? 그쵸, 인라인 블록으로 바꿨죠. 인라인 블록은 뭐가 있다고요? 애매한 여백이 존재한다죠.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여백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가 깔끔하게 한 줄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0% 나누기 1에 7 하면 div들을 각각 7분의 1씩 나눠 가지면서 적절하게 7개씩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애매한 여백 때문에 지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수업 페이지에서 뭘 가져올 거냐면 요 94강에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 했던 거 있죠. 인라인 그리드. 요걸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인라인 그리드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적용할 건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 클래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인라인 그리드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누구한테 적용해야 될까요? 이 섹션 1이라는 녀석한테 적용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컨테이너라는 녀석한테 적용해줘야 될까요? 여러분들 애매한 여백을 제거하려면 당연히 인라인 그리드 누구한테? 컨테이너한테 줘야겠죠. 그죠? 컨테이너한테 줘야지만 보이시나요? 애매한 여백이 딱 제거가 되면서 깔끔하게 딱 떨어져서 나오는 거. 그러면 이제 div한테 굳이 우리가 여기다가 인라인 블록을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왜냐면 인라인 그리드를 줌으로 인해서 어차피 그의 자식들은 지금 인라인 블록이 된 상태잖아요. 뭐에 의해서? 요 녀석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 자, 여러분들 여기 어때요? 얘가 왜 굵죠? 왼쪽이랑 비교했을 때 얘랑 얘가 더 굵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div한테 뭘 줬어요? 보더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더를 줬기 때문에 양옆에 보더가 들어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보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마치 몇 픽셀처럼 보이는 거예요? 2픽셀과 2픽셀이 합쳐졌기 때문에 4픽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얘네가 지금 요 양 사이드의 너비가 균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요 보더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는 보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얘를 그러면 그래 2픽셀로 바꾸고 제가 보더를 0 2픽셀 할까요? 여기 2픽셀? 보더가 아니라 보더 위드가 있어요. 보더 너비를 0 2픽셀 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차피 여기서 2픽셀 적용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CSS 속성이 밑에 있으면 누가 더 강해요? 얘가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 0은 위아래를 말하는 거고 얘는 좌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상이 그러면 2픽셀이 들어간 상태에서 2픽셀이 들어갔기 때문에 4픽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더해지는 개념이 아니라 요게 이미 지금 보더 위드가 원래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보더 위드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위에다가 위아래를 0 만들기 위해서 그냥 0 2픽셀을 준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어쨌든 좌우에 지금 2픽셀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좌우 2픽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마치 몇 픽셀처럼 보인다? 4픽셀처럼 보이는 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의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픽셀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얘가 4픽셀이니까 그래 요거를 이렇게 바꾸고 싶다. 자 1픽셀 해볼게요. 1픽셀 요거로 마찬가지 1픽셀 해볼게요. 자 그러면 1픽셀 나오죠? 그러니까 1픽셀씩 만들었어요. 그러면 1픽셀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2픽셀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맨 왼쪽과 맨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몇 픽셀로 만들고 싶다? 2픽셀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로 2픽셀은 아니지만 1픽셀과 1픽셀이 합쳐졌기 때문에 2픽셀처럼 보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얘도 2픽셀, 얘도 2픽셀처럼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가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누구를 찾아가면 돼요? 여기에 몇 번째 자식? 퍼스트 차일드일 거 아니에요. 궁금하면 백그라운드 컬러 칠해보면 되겠죠? 블루로 해볼게요. 그럼 누구예요? 이 녀석이죠. 그죠? 이 녀석. 자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당연히 이 녀석은 당연히 라스트 차일드일 거 아니에요. 라스트 차일드.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얘만 딱 떼가지고 보더 위드를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자 보더를 여러분들이 주면 되는데 자 보더는 당연히 상하 좌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를 0픽셀 줄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1픽셀로 그대로 줄 거고 그 다음에 아래 0픽셀 좌측을 2픽셀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워볼게요. 보이시나요? 얘랑 너비가 같아졌죠. 그러니까 보더 위드를 좀 더 컨트롤 해가지고 얘가 지금 어쨌든 1픽셀 합쳐졌으니까 2픽셀처럼 보이는 게 문제여가지고 얘를 그럼 강제적으로 우리가 왼쪽으로 얼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2픽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게 2픽셀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보더 위드를 주면 되는데 얘는 우측이 2픽셀이고 좌측이 1픽셀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깔끔하게 이제 블루 지울게요. 블루 지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기도 우측이 2픽셀 이런 식으로 들어간 형태로 만들어진다.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보더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만 색상을 블랙으로만 바꿔주면 뭐처럼 되는 거예요? 얘랑 지금 똑같이 되는 거죠.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인라인 블럭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했냐면 애초에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잡아놓고 그 안에서 7등분을 해가지고 뭔가를 작업을 해야 할 일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좋은 점이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가 어쨌든 컨테이너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죠. 이 녀석의 너비가 줄었다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900픽셀로 고객의 요청사항에 의해서 900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어때요? 딱 깔끔하게 마저 떨어진다는 거죠. 얘가 만약에 고객이 1300으로 늘려달래요. 너비를. 그럼 1300으로 늘려도 어떻다고요? 딱 깔끔하게 늘어나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죠. 굉장히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인라인 그리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의 그리드 형식의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배경색만 딱 임시로 만들어 놓은 요 녀석만 딱 이제 지워주면 어때요? 얘만 제거를 해주면 요거랑 요거 다 주소 걸어볼게요. 그러면 딱 이제 메뉴 형태가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 넣고 뭐 A를 넣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가 지금 우리는 div로 작업했지만 뭐 나중에 이걸 뭘로 작업하면 되는 거예요? li들로 가져가다가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 줄에 여러분들이 7개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만 쓰면 당연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면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애매한 여백이 발생한다. 무조건 이거 외우세요. 이거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라인 그리드를 줘가지고 그 애매한 여백을 제거하는 작업을 지금 여러분들이 해준 거죠. 컨테이너도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얘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컨테이너를 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감싼 다음에 얘를 강제가 아니라 가운데로 정렬해 놓고 즉 가둬 놓고 그 녀석의 너비에 맞춰서 가운데로 정렬을 해놓고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컨테이너를 다 적용한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는 거의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이런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요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됐습니다.